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타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는 김윤배 TV의 김윤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그 소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제가 요즘에 여러모로 좀 바빠가지고 이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 못했습니다. 왜 바빴는가 하면 좀 제가 책을 하나 냈거든요. 이 김영균법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을 해설한 책자를 2020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 제가 봉직했던 고용노동부의 후배인 그 강아무개 변호사께서 제가 서문에는 실명을 써놨습니다. 찬찬히 검토해주고 또 이 부장 판사 생활을 하다가 로펌에도 있었고 지금은 어느 대학교의 로스쿨 선생님 하시는 이 암흑의 교수님께서 일일이 감수해 주시고 그런 책인데, 한번 이 새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잘 해설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험성 평가 이런 말을 하는데, 위험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위험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법 36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안전보건 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용어의 정의에 보면 이제 안전보건 진단이라 하면 뭐 일하는 곳에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해서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이런 말들도 나오고, 이제 또 저기 이 화학물질 관련된 편에 보면 이제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또는 이제 암과 같이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이제 그 유해 위험한 화학물질, 그러니까 이제 위험 내지는 위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그것이 뭔지 이런 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제 위험 또는 위험성이라고 할 때 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서너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화학물질의 위험성이라고 하거나 유해 위험한 기계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위험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위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까, 그런 거 하면 위험해, 또는 저 물건은 위험해 할 때 그 위험, 영어를 써서 얘기하면 dangerous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위험하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소위 안전관리나 보건관리에서 얘기하는 위험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위험성 평가라고 할 때 위험성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물리적 위험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험성 평가라고 할 때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이 위험성이라는 말은 이 RISK, 리스크라는 말을 이제 일본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보험 이런 데서는 리스크라는 말을 그냥 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굳이 위험 관리, 위험성 관리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이제. 그래서 이제 리스크라는 영어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위험성이라고 할 때,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확률, 영어로 probability.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반드시 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사태라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그걸 끝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한 연후에 그 결과의 이 중대성, 이 영어로 얘기하면 consequence of outcome.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사고로 인한 결과의 경중을 함께 나타내는 말이 위험성,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험에서는 널리 예전부터 리스크라는 것이 보호편적인 이 개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리스크, 위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장애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지는 것. 전자를 인주리, 상해라고 후자, 이 프로퍼티 데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아우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위험성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 probability하고 사고 결과의 경중을 아울러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사고의 확률을 하고 이 컨시퀀스 사고의 결과를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양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어디에도 위험성이 뭔지 직접적으로 위험성이라 하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가 법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2조 가로 정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위험성이라는 말이 먼저 없고 그 법 제36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보면 위험성 평가라는 게 그 제목인데 거기서도 위험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그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생명의 결과의 경중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관련 법률, 그러니까 화학물질 관리법에는 위험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환경 관련된 데서는 이게 좀 통일돼야 좋은데 이 리스크라는 말을 위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위험할 위자에다가 해로울 해자 해가지고 그래서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보면 위해성이라는 것은 유해성은 이 화학물질의 독특한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익스포저,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 하나, 그 다음에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될 경우하고 피해의 정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probability하고 consequence하고 이렇게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보면 이제 위해성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위험성과 유사한 이 용어를 쓰면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법 전문은 이제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 사업주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해야 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뭐 법에 정한 조치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할 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한 과정 및 그 조치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나 절차, 시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벌칙은 없습니다. 벌칙이 없다는 말을 지금 강조드리는 까닭은 이따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하느냐? 원래 이제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독단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외부로부터 있을 수 있는 리스크, 위험성에 대해서 그걸 잘 관리하는 것이죠. 소위 리스크 매니지먼트, RM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커다란 컨셉 중에 제일 핵심되는 포인트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안전이라든지 저 환경 관련 법률에서 왜 위해성 평가, 장외 위험 평가는 그러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 관련 법률에서도 이제 이 위험성 평가라는 걸 왜 구태여 법에 넣어서 사업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다른 나라도 경향이 비슷합니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산업사회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법에 미리미리 어떠한 존재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사고 내지 사고로부터 초래되는 재해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라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안전 관련 법률 및 환경 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전 및 환경 관련 법률에서 이 위해성 또는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현대 산업사회라는 것이 생산 양식이 새로운 기계, 기구, 설비가 사용되고 이 화학물질 또는 새로운 재료의 도입 이런 걸로 인해서 유해 위험 요인이 계속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법령에 따르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안전 관련 법률이라든지 환경 관련 법률 이런 데서는 소위 얘기하는 최저 기준 설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 전혀 새로운 위험 요인이 근로자에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 리스크 정도를 추정하고 결정해서 감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2013년 6월에 조금 법 개정을 할 때 도입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또는 자세히 어떻게 하라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법문 소개할 때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위험성 평가의 방법, 시기, 절차, 필요한 사항들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그 고시가 바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그 고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보면 아까 이제 강학적으로 또는 일반적인 이론적으로는 위험성이라는 것이 사고의 발생 확률, probability하고 그 결과의 경중을 얘기한다는데 법 용어상으로는 위험성이라는 것이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이 현실화하는 경우, 현재화해야 되는 것이 현실화하는 경우 초래할 부상 및 질병, 재산 손실의 중대성을 가리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는 재산 손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정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우리 법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 현실화되었을 때 손실의 중대성, 손실의 중대성은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입니다. 중대성을 가늠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위험성의 크기가, 리스크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 플러스 현실화됐을 때 손실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활동, 이 위험성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성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자세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험성 평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성 평가의 순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첫째는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유해 위험 요인이 그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정도인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또는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이 위험성 평가의 내용이 됩니다. 이 위험성 평가할 때 이제 위험성, 리스크를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이제 리스키하다 이런 영어 잘 쓰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리스키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까딱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사고 때문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위험 요인인지 그 위험 요인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현실화되었을 때 얼마나 큰
외부적인 외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거를 이제 위험성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과연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 4, 50페이지는 아니지만 아주 설찬이 이제 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그 산업안전보건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크라스라고 그러죠. KRAS. 이제 그게 KRAS 크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크라스가 이제 코리아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스템쯤 됩니다. KRAS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소위 이 안전감독 면제라든지 산재보험료 이 감면 혜택 부여 조치가 있는데, 특히 그런 것들을 이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를 참여시키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떤 일을 당면함에 있어서 그 위험을 당면하는 사람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 어떤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잘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에 관한 것은 사실은 이제 외국에 보면 위험성 평가에 관한 것이 다큐멘트 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자료를 이제 잘 기록을 해서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이 뭔지, 그리고 위험성 결정한 것들을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따른 조치 내용이 뭔지, 그 밖에 이제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그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기록해서 3년간 이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성 평가는 참 이 취지나 이 내용은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뭐 여러 가지 소위 이 안전관리론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영어 약자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쭉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사뭇 이제 소위 그 위험성 평가의 전문가들이 정립해놓은 기법들을 열거해놓는데, 과연 그런 기법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업장이 알아서 발굴을 하고 그 위험성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인데, 과연 유해 위험한 요인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그에 대한 위험성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그 추정한 유해 위험 요인이 퍼미서블, 소위 수용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대해서 결정하는 게 그 소위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방법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컨대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안전보건 진단을 했다. 여기서 위험성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죠. 아무튼 안전보건 진단을 했다든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다든지, 공정안전보고서는 중대산업사고가 날 수 있는 사업장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안전보건 진단을 했다든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했다든지, 또 왜 근골격계 부담자가 유해 요인 조사라는 게 있어요.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 많은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거 있죠.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골격계 부담자가 유해 위험 요인 조사, 안전보건 진단, 공정안전보고서, 근골격계 부담자가 유해 요인 조사. 그 외에 아주 그래서 이 법령상으로도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실시했으면 위험성 평가를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 참여하에
자체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거듭 이따 벌칙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이제 일정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상시근로자, 늘 고용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또는 공사금액이 120억, 토목 같은 건 150억입니다.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우수사업장 인정 그 업무 자체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합니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 최대 3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소위 이른바 산재 예방요일 제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수사업자로 인정받으면 몇 년간 이 소위 산업안전 감독을 면제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좀 유의사항이랄까 참고사항인데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이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이제 그 법문을 소개할 때 보신 바와 같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 규정은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부령이 또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슨 벌칙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성 평가의 미실시에 대해서 벌칙 규정은 없는데 일부 이 교과서에 보면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든지 관리 감독자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라든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든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건 도급사업의 경우죠. 이런 사람들 업무 범위에 보면 되게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거기에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관계자 교육 내용에 보면 빠지지 않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 안전보건 관계자들의 업무 내용이라든지 또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정해라고 되어 있다든지 안전보건 관계자 교육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키라고 되어 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게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틀린 주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법으로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 예컨대 위험성 평가가 의무라고 하면 그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하려면 의무 이행 주체를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의무 이행 주체는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실시 의무자는 사업주인데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사항이 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있다든지 무슨 또는 뭐 안전보건 관계자 무슨 업무 소관에 있다든지 안전보건 관계자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처벌할 때는 법의 처벌의 객체를 분명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했다 그래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고 해서 사업주가 처벌받은 예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안 했다고 하면 처벌받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이의제기, 소송의 제기나 소청의 제기 이런 것들을 하려도 사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뭐한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위험성 평가의 미실시에 관한 처벌이 아닙니다. 위험성 평가제들은 우리나라의 위험성 평가제들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 안전감독의 면제라든지 예방요일제의 적용으로 인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아까 같이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예방요일제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길은데 위험성, 리스크,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보직하는 이 사이버 외대 산업안전학과에 대해서 좀 지금 물어보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의 산업안전학과는 이제 굉장히 대부분 100%가 그렇습니다.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버 한국 외대 산업안전학과는 반드시 이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공학적,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의 분석과 학습을 좀 겸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이버 한국외대는 이제 실용 요구에 강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외국계 회사에 근무한다든지, 외국 회사를 옮기려고 한다든지, 또는 외국에서 근무하려고 한다든지, 안전이나 보건 분야를 또 외국에 소개한다든지, 또는 외국 임원이나 직원들과 함께 업무 협의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다니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안전이나 보건 문제를 이 경영자의 시각에서 좀 접근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안전이나 보건 전문가에서 시작해서 기업의 중요하게 오르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 사이버 한국외대 산업안전학과에 오면 굉장히 좀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에 오늘은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자꾸만 높아지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혹시 뭐하면 제가 이 관련되는 내용을 저희 저서에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위험성 평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